자, 이제 우리 2024년 대비죠. 우리 2024년 대비. 그렇죠? 세무사 우리 선택 과목이죠. 그럼 민법. 우리 객관식 강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저 누군지 모르시죠? 아세요? 예, 아십니까? 예, 아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 구글에서 제 이름 검색하면 그냥 뭐 다 나옵니다. 누군지 다 나오니까 그냥 보면 그냥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구글에 그냥 뜨면 나오니까요. 뭐 여러 가지 학교 다니는 게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보다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민법 총칙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한 지는 20년 됐어요. 이번에 20주년이에요. 지금 20주년이. 그래서 그 무슨 나무 위키란 거 그 가보면 20주년이라고 돼 있어요. 예, 제가 가보면 20주년이라고. 그다음 거기 가보면 참 그거 혹시 저한테 커피 주실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거 그 시럽 2번입니다. 아메리카노 시럽 2번이야. 그냥 아메리카노 먹지 않아. 별로 안 먹으니까 무조건 시럽 2번이다. 자, 그래서 강의는 04년도부터 했고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2024년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제가 중앙대 대학원에 이제 박사를 수료를 했는데 원래 재작년에 수료했는데 지금 이번 학기에 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다가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번 학기에 지금 받을 예정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프로포즈를 한 상태고. 자, 그래서 원래 전공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제가 전공은 민사소송법이에요. 전공은 민사소송법이고. 혹시 민사소송법 들어보셨어요? 민법을 쭉 절차로 하는 게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렇죠? 혹시 형사소송법 들어보셨어요? 형법을 절차로 하는 게 형사소송법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이 형사소송법 공부한다고 쳐주시면 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형법을 모르고 형사소송법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러면 민소법도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법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좀 나이가 어리시면 세무사 따면 로스쿨 가시면 뽑아주거든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뽑아준다고요. 로스쿨에서. 아, 로스쿨 들어가 힘들어요. 경력 셉니다. 생각보다 가보면.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있는 사람 좋아해요. 되게. 세무사면 뽑아줄 건데 저 대신 나이가 좀 어려야 돼. 나이 좀 어려야 돼. 그래서 서울 거는. 그래서 혹시 가보시면 그런 법들을 막 배우게 되겠죠. 변호사 시험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말이 민법이지 뭐 민법 총칙만 이렇게 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지금 객관식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객관식 문제도 물론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민법 총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린트 가보시면 민법 총칙 돼 있고 제1장 통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고 다른 프린트. 자,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민총과 관련해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처음에 이 총설 이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우리 달랑 한 장짜리 있잖아요. 달랑 한 장짜리. 그렇죠? 그 제1장 뭐예요? 통칙 이렇게 돼 있어요. 제1장 통칙. 그러니까 이게 서설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거기 지금 1조하고 그다음 2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 1조가 법원이고 그다음 2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권리의 주체라는 걸 배워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라는 걸 이렇게 배우게 된다 말이에요. 혹시 우리 상식적으로 나 민법 하나도 몰라요. 누가 권리의 주체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 권리의 주체시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러죠?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자연인 들어봤죠? 자연인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예요? 자연인이라고 해요. 자연인. 그래서 일단 자연인이 있겠죠? 자연인이 있겠죠? 그게 3조부터 이게 원래 우리 민법 3조부터 해서 이게 30조까지 쭉 관련 조문들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지금 이 달랑 한 장짜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프린트 가보시면 다른 프린트 쭉 가보면 그게 11페이지까지 있어요. 1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9조 나와 있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30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30조까지가 해서 자연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죄송합니다. 11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2페이지 가보면 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연인 반대말이 뭐죠? 그 법인이거든요. 법인. 자, 그래서 법인과 관련해서 그 법인이 거기는 31조부터 해서 이게 97조까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법인 파트예요. 법인 파트. 그래서 그게 프린트 또 쭉 가보시면, 그래서 그게 19페이지거든요. 프린트 뭐예요? 19페이지죠. 그 인쇄됐습니까 이제? 예. 그 맞아요? 18페이지로 돼 있는 거 맞아요? 예. 아, 그게 필요한데 1페이지 달랑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드리면 되죠. 드리세요. 이제 쉽네 이제. 그거 갖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지금 새 프린트 받으셨죠? 보면 그 3조부터 30조까지 가보세요. 3조부터 30조까지 가보세요. 그 30조가 뭔데요? 동시사망의 추정이죠. 30조 가보시면 동시사망의 추정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3조가 뭐죠? 그 권리 능력이거든요. 찾아보면. 그렇죠? 그 3조부터 30조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 31조 이하가 법인이거든요. 31조가 법인 설립의 준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쭉 넘어가서 97조까지 있거든. 그게 법인 파트거든. 법인 파트. 그렇게 돼 있죠? 맞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 지금 잘난 척하고 있죠? 저 지금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좀 외우고 있죠 지금 제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 이렇게 혹시 되면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40문제 중에 100점 받습니다. 100점 받겠죠. 당연히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객관식 여러분 법을 객관식으로 그게 무슨 법이든지 간에 맞죠? 객관식 법 뭐 치는 것 같아요? 그 조문 치는 거예요. 조문에 대해서 OX 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그리기 때문에 읽다 보면 조문이 확정 개념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확정 개념도 많거든요. A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B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C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누가 유권 해석한 게 있죠. 맞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유권 해석이 뭐야? 권한 있는 기관이 해석한 거야. 그걸 뭐죠? 판례라 그래. 판례. 대원 판례. 그래서 객관식은 별거 없어. 나중에 이 객관식 공부해 보면 조문 판례야. 객관식은 뭐라고요? 조문 판례 공부하는 거야. 조문 판례 공부하는 거. 딴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반대로 들어가 보면 이 조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객관식 문제 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객관하는 객관. 조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자인인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법인이라 그랬죠? 그럼 법인이 보니까 자인인보다 조문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조문 수가 뭐예요?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러면 자인인 많이 나올까? 법인 많이 나올까? 법인 많이 나오겠지. 당연한 게 아니야. 조문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권리의 주체라는 게 있으니까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요? 권리의 객체가 되겠죠. 권리의 뭐예요? 객체가 되겠죠. 주체 반대말이 뭐예요? 객체. 맞죠? 혹시 물권이 뭡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요. 맞잖아요. 맞죠? 채권이 뭐죠? 사람의 행위에 대한 권리요. 그 사람의 행위를 어려운 말로 급부라 그러죠. 중대사 들으셨다면서요? 예, 그 채권 들었잖아요. 채권. 급부,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맞죠? 맞죠? 급부. 맞죠? 독일어로 라이스툼. 급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다시. 그러면 원래 이 권리의 객체가 98조 가보세요. 조문 98조. 제목이 뭐예요? 물건이죠. 혹시 물건에 대한 권리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물권이라 그랬죠. 그럼 원래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라면 물권법에 규정해도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 입법자는 민법 총칙에 물건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거든. 아쉽게도. 왜 아쉽다 그래요? 이걸 물권법에 규정하고 있으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규정하고 있으니까 시험 범위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98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물건이고 혹시 99조는 뭐죠? 조문 한번 펴보시면 부동산 동산이죠. 조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 100조가 뭐예요? 주물 종물이죠.
100조가 뭐예요? 주물종물이죠. 그 다음 101조 1항이 뭐죠? 천연과실. 101조 2항이 뭐죠? 법정과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 102조 천연과실 수취할 권리자. 법정과실 존속기간 일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102조를 읽어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객관식 문제집 강의하면서 오늘 아까 드린 거 있잖아요. 맞죠? 이거 조문 꼭 갖고 다니세요. 나중에 저하고 계속 보게 될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하고 객관식 이거 한번 다 들으면 조문 달달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막 그렇게 외우게 시키거든요. 외우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객관식 문제집 이거 한 몇 번 보면 내가 90점 이상은 보장할게요. 진짜로요. 그것도 실수로 틀릴 거예요. 100점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래도 사람인데 한두 개 틀려주는 게 예의잖아. 그렇죠? 사람인데 한두 개 틀려주는 거 예의 아니야. 그렇죠?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작년에. 강의를 안 들었대. 근데 책만 봤대. 책만. 100점 받았던데. 문자 보여줄까요? 세무사 100점 받아서 좋은 교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군지 몰라. 그냥 교재만 봤대. 100점 받았다고 자기 그냥 나보고. 뭐 1차는 됐겠네. 당연히. 선택하면 100점이면 뭐 상세시켜도 뭐 점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와 보시면 근데 강의 들은 사람이 문자가 와야 되는데 저는 강의를 안 듣고 교재만 봤는데 100점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보면 이제 권리에 객체를 했으니까 이게 객체를 했으니까 이게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파트가 있다고요?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법률행위. 그래서 그 유명한 103조 봐보세요. 103조. 그 다음 104조. 그래서 반사회질서행위 104조. 불공정 거래행위. 그 다음 105조 임의규정. 106조 사실임관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105조 임의규정이잖아요. 제목이. 106조 사실임관습이잖아요. 조문 보시면 조문 봐. 저 보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제 잘난 척하고 있다니까. 지금 계속 지금. 그렇죠. 자, 그다음 107조 진위 아닌 의사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111조 의사 표시 도달주의. 111조 1항 도달주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맞죠? 그다음 112조 113조 113조는 공시송달 113조는 공시송달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나요?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런 법률행위 파트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를 배웠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대리라는 파트를 배우게 되거든요. 대리가 영어로 뭐예요? 에이전트죠? 나 말고 다른 사람 대리인 보낸다는 말 많이 하잖아. 맞죠?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맞죠? 그 대리는 114조부터 있죠? 114조부터 136조까지 있거든요. 114조부터 뭐 136조까지 쫙 있잖아. 맞죠? 우리 시험에 대리 안 넣으면 때려 죽이세요. 제가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조문도 엄청 많고 대리는 뭐 4문제씩 나와요. 4문제씩 이게 많을 때는 실제로 40문제 중에. 왜? 대리 행위 많이 하잖아. 우리 현실적으로. 맞죠? 대리한다는 말 들어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라는 게 있거든요. 법률행위 뭐? 무효, 취소라는 게 있거든. 그럼 무효는 137, 그 다음 138, 그 다음 139,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런 식으로 조문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법률행위의 취소,
140조부터 이건 146조까지 있네. 146조까지. 시험에 맨날 나오는 146조. 추인한 날부터 3년, 법률의 날부터 10년 안에 지속권 행사해야 된다고. 그건 제척기간이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조문에 보니까 뭐 무효취소자라 뭐 적혀 있잖아. 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걸 배우고 나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이 있거든. 부관은 뭐 조건 기한이 있는데 조건은 147조죠. 그게 151조까지 있죠. 147조에서 뭐예요? 151조까지 있죠. 그게 살펴보면 다 조건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기한 그건 152조죠. 부터 154조까지 있거든요. 150 뭐? 4조까지 있거든요. 그게 기한인데 부관이 아니라 조건하고 기한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고.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155조가 문제가 되겠죠? 155조 이하가 뭔데요? 기간이죠. 155조 이하가 기간 아닙니까? 161조까지 있죠. 155조부터 161조까지 기간이라고 하잖아. 기간.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 유명한 소멸시효가 있죠. 그 유명한 소멸시효가 있죠. 그 소멸시효가 162조부터 184조까지 되어 있는 거죠. 162조부터 184조까지 있죠. 그게 다 소멸시효라는 파트거든요. 맞죠? 그럼 이것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겠네요. 조문이 압도적인데. 맞죠? 소멸시효 안 나오면 때려 죽이세요. 시험에. 이것도 많을 때 네 문제도 나와. 네 문제도 이거. 40문제 중에.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사실은 객관식은 별게 없다. 1조부터 184조까지 여러분이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 그래. 그렇죠. 그 다음 혹시 영어로 리딩 케이스를 뭐라 그럽니까? 선례라고 합니다. 혹시 세법 공부하시죠? 세법에도 국세기본법 있죠. 기본적으로. 세법이란 법은 없잖아. 다 별칭이 있을 뿐이잖아. 그걸 통칭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세법이라고 할 뿐이지. 세법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사인데. 맞죠? 제 말. 국세기본법 여러 가지 기본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합쳐서 퉁 쳐가지고 그냥 세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세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은 없어. 소득세법이 있겠지 그냥.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거 조문 공부하실 때 혹시 강사들이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는 뭐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영어로 리딩 케이스라 그러죠.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선례라 그러죠. 선례. 앞선자죠. 예를 들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 조문 하나하나에 다 선례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판례가 있어. 판례가. 혹시 우리나라 판례 1년에 몇 개 나옵니까? 수만 건씩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울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내는 판례가 있는가 보네. 있죠. 시험에 내는 판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험에 내는 판례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강의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알시면 강의 왜 들어요? 미쳤다고 혼자 공부하지. 그렇죠? 그 다음 혹시 그거 어떤 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잖아. 이 기출문제집 아니야. 기출문제집 이거 기출문제집. 여기 보면 이 파트에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네. 이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네. 하면서 문제를 보니까 계속 중복되더라. 어떤 주제가 아니 어떤 판례가.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맞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 혹시 우리
세무사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합니다. 맞죠? 우리가 산업인력입니다. 맞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이니까 산업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는데 혹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치는 시험이 우리뿐만 아니고 뭐 있어요?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다 주관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맞죠? CPA는 아니에요. 그건 금감원이잖아요. 그건 금융감독원이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러면 변리사도 민법 칩니까? 칩니다. 공인노무사 민법 칩니까? 칩니다. 감정평가사 민법 칩니까? 칩니다. 그 다음 그 세 개에 있어서는 민법이 주요 과목입니다. 이런 대접받지 않아요. 가면 전혀 이런 대접받지 않습니다. 가면 주요 과목입니다. 제가 가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오육 선생님 오셨냐고 막 주요 과목이니까요. 그건 필수니까요. 그 민법 못하면 떨어지거든요. 진짜 거기는요. 주요 과목이다. 주요 과목. 여기는요. 선택 과목이니까 지우가 완전 격화되죠. 이거는 뭐 말도 안 선택 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 선택 안 해버리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작년에 변리사 민법 총칙 나왔던 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세무사 시험 나오면 내년에 그 문제 감정평가사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호환합니다. 시행착오가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 혹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기출문제들 있죠? 맞죠? 그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인력권에 돈 주고 산 거예요. 저희 교수님도 돈 주고 팔았어요. 문제를. 했다고요. 진짜로. 돈 주고 산다니까요. 문제를 갖다가. 그럼 아깝잖아요. 맞죠? 활용해야지. 산업인력권이가 돈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무사도 저번에 이창 가구 잘못 내가지고 소송당해서 난리 났어. 진짜로 그 일은. 2차 시험 잘못돼가지고 합격시켜주고 한 그거 아시잖아요. 맞죠? 실무진만 풀 수 있게 문제 이상하게 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막 이겼잖아요. 실제로 막 해서. 모르세요? 재작년에 있었는데 그런 일이 세무사 시험에 검색해 보십시오. 세무사 시험 제일 앞에 기사 뜰 겁니다. 해가지고 자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가 돈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있죠. 호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 문제집에 누가 보니까 보니까 또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던데 그래 많아야지 문제는 풍부하게 풀어봐야지 문제 자체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세무사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 이번에 2024년도죠. 그래서 2023년도는 특히 변리사, 공인노무사, 그 다음 경찰 간부 시험도 집어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경간부가 민법 치는데 거기도 선택 과목인데 출제 교수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학 교수들이 내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대학 교수들이 이 시험만 내는 거 아니죠? 딴 데 들어가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오히려 저는 생각하는 게 경찰 간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직렬이거든요. 맞죠? 거기서 냈던 문제 그대로 낼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티가 안 나잖아요. 거기서 냈던 문제 여기 내도 괜찮잖아요. 그거는요. 오히려 변리사 문제 내기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변리사 냈는데 그거 그대로 공부하고 있을 건데 또 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럼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왜 우리 세무사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하는 거 위주로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대박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험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예, 잘난 척 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쭉 지워보면 그럼 이제 저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요. 1조를 해야죠. 뭐 하기는 1조를 해야지. 그럼 1조 하기 전에 제 기출문제집 2페이지 가보세요. 1조 하기 전에 기출문제집 2페이지 안 가봐요. 2페이지. 자, 이런 거는 이론적인 부분들인데 저하고 잠깐 해봅시다. 문제집 있죠? 2페이지. 그렇죠? 2페이지. 문제 1번. 여러분 지금 민법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혹시 동강생들도 나 진짜 민법 모르는데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니까. 자, 그래서 1번 가보시면 민법에 대한 정의로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질문. 민법은 행위규범과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이거 오거든요. 자,
혹시 이 민법도 법이잖아요. 이 법이죠. 법이잖아. 맞죠? 법 누가 따라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법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키셔야죠. 그럼 법은 국민을 구속하죠. 국민을 구속하니까 행위규범이죠. 국민이 법률행위 할 때 지켜야 되는 규범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혹시 민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판사가 판결해야지. 여러분이 법관이면 민법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민법에 근거해서 소송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기 와보시면 그러면 판사, 사법부, 법관도 구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재판규범이죠. 재판규범이죠. 1번 옵니다. 1번 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실어놨어요? 원래는 예상이나 되는데 옛날에 법원 행정고시 문제예요. 혹시 혹시 행정고시 들어보셨어요? 행정고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옛날에 문제 이런 거 막 내고 그렇죠. 그다음 이번에 보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과 부동산 등기법,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은 별표한 게 하고 혹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형식적 반대말이 뭘까요? 실질적이잖아요. 맞죠? 동의하시죠? 저 국어합니다 지금. 형식적 반대말이 뭐죠? 실질적이죠. 오늘 아까 다른 프린트 아까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1조부터 184조까지 있었잖아. 방금 읽은 거. 1조부터 184조 맞죠? 혹시 방금 우리 읽었던 그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죠. 민법 전에 형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줄여서 주임보법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치죠. 들어가잖아 맞죠? 매매하고 임대차는 꼭 들어가잖아 맞죠? 그러면 혹시 임대차가 민법에 조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민법이 618조 이하 있습니다. 원래 그에 대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 보호해요. 임대인 보호 안 합니다 전혀. 그런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전에는 규정 안 돼 있거든요. 법전이 따로 있어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임보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까요? 실질적 의미예요. 왜냐하면 민법전에는 안 적혀 있잖아요. 대신 민법적인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즉 민법이 원래는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 방대한 조문이에요. 그러면 1조부터 1118조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그럼 형식적 의미 민법이야. 근데 민법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1조부터 1118조에 안 들어가 있다고, 다른 법으로 돼 있다고 이름이.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지금 2번이 왜 틀렸느냐? 민법 전에서 끊어야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뒤에 있는 거 부동산 등기법, 물권법의 특별법이거든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법에 대한 특별법이거든.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죠? 민법 전에 속해 있지는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형식적 의미의 민법 전에는 안 들어가겠죠? 대신에 어디엔 들어가겠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엔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가죠?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혹시 민법은 실체법입니까? 절차법입니까? 실체법이죠. 실체법의 의미가 3번 지문으로 적혀 있네요. 그게 실체법이네요. 반대말이 뭐죠? 절차법. 절차법 뭐 있어요? 민사소송법. 혹시 형법은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형법. 실체법이에요. 그럼 절차법은 뭐죠? 형사소송법. 이렇게 되겠죠? 혹시 실체법이 뭐예요? 3번에 적혀 있네요. 맞죠? 근데 실체법의 특징이 뭐죠?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을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혹시 우리 민법에 구성 요건을 충족했죠? 효과가 뭐가 될 것 같아? 권리 의무야. 권리 의무. 민법은 다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문에 보면. 혹시 우리 형법 있죠? 형법. 구성 요건 충족했어요. 범죄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이런 거 없거든요. 효과가 뭘까요?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 혹시 민법 공부하시잖아요. 나중에 형법 공부해 보면 쉽습니다.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아우 저는 형법 공부 많이 했는데 쉬워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형법은 범죄가 되는지 범죄론, 효과인 형벌이 있는지 형벌론 이렇게 배우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조문 하나하나가 권리 의무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거 배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4번 지문에 보면 민법은 일반 사회에 있어서 일반 사법이다. 맞는 말인데 혹시 일반 사법 반대말이 뭘까요? 특별사법. 특별사법은 4번 해설 가보시면 상법을 말합니다. 특별사법은 뭐 말한다고요? 상법. 여기 선택 과목 중에 상법 있죠? 여러분이 상법 선택하셨다면 특별사법 선택하신 거죠. 우리는 민법 선택했으니까 일반 사법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법이란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돼요. 이 사법을 말해요. 이게 뭐죠? 사사로울 사자. 영어로 얘기하면 private 말하는 거야. private. private law. 사법. 반대말이 뭐죠? 뭘까요? 공법. 공법. 혹시 왜 행정쟁송을 안 하세요? 다 행정소송법 하실 건데. 다 행정소송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원래? 툭 꺼놓고 다 행정소송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근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 개인적으로. 왜? 조문이 작아 보이니까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솔직히. 행정소송법 제대로 아세요? 그거 제대로 해보면.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행정소송법은 어디 속할 것 같아요? 공법에 속합니다. 민법하고 상법 어디 속해요? 사법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법 선택하신 거잖아. 공법이 아니고 뭐 사법 선택하신 거잖아. 그렇죠? 혹시 민사소송법은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공법입니다. 소송법이 들어가면 다 공법이야. 그렇죠? 누가 민사소송법이 사법이라 그래서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민사소송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행정소송법이든 전부 다 소송자가 들어가면 법원은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뭐예요? 공법이다. 공법이다. 자, 그다음 5번 지문에 보면 실질적인 민법은 모든 성문민법과 불문민법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문의 민법이 뭐예요?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불문이 뭐죠? 눈이 안 보이는 거. 혹시 불문민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자, 1조 가보세요. 1조. 1조 한 펴봐. 1조. 그 관습법이 불문민법이잖아요. 1조 가보시면 법률 다음에 관습법 나와 있는데 관습법이 뭔데요? 불문민법이요. 불문, 아니 불자. 불문. 불문.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대. 관습법 눈에 안 보이거든. 관습이 왜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관습법이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2번 가보시면 실질적인 민법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민법은 일반 사법이에요, 특별 사법이에요. 일반 사법이라 그랬죠 아까? 답 3번이에요. 특별 사법은 상법전을 말합니다. 특별 사법은 뭐 말한다고요? 상법전을 말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집어넣어 놨을까요? 아, 교수들이 좋아해요. 우리 판례 이런 건 뭐 관심도 없는데 대학 교수들은 기본서를 읽어봤는가? 민법 총칙 기본서 보면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정한 문제니까 알아두세요. 매번 나온다고 뻥치고 있죠? 매번 나올 수 있다고 뻥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 그 다음 3번 가보시면 옛날 노무사 시험 문제인데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현행민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별표한 게 하고 혹시 소구표가 뭡니까? 소구표. 처음부터 이게 소구표죠. 소구표는 한번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있죠? 계약을 했어요. 뭐 매매 계약 이런 거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3월 3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을이 갑을 강박을 해가지고 갑은 무서워서 을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 무서워서 계약을 한 거거든.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강박당했으니까 우리 민법 110조를 펴보시면 법전의 민법 110조 1항을 펴보면 갑한테 취소권이라는 게 생겨요. 펴보세요. 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 있잖아.
110조 1항에 보면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한 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갑이 나중에서 강박에서 벗어나서 갑이 9월 3일 날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취소권이란 권리를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효과는 141조가 보세요. 141조.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니까 어떻게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가서 처음부터 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돼 있죠? 141조 읽어보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이게 취소의 효과거든요. 취소의 효과. 그렇죠? 그럼 제가 141조를 멋지게 얘기해 볼게요. 소급 무효. 141조 본문은 소급 무효를 한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는 걸 한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소급효가 뭔지 알았죠? 소급효가 뭔지 알았잖아. 그렇죠? 혹시 우리 언제 해방됐어요? 1945년 8월 15일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언제예요? 대한민국 사시잖아요. 언제 건국이다. 정부 수립일이다. 말이 많은데 언제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증명이 필요 없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요즘 깜짝깜짝 놀래잖아. 그렇죠? 대한민국 살면서 자기 나라 언제 생긴지도 모르면 어떡해. 그렇죠? 그 전에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없었잖아. 그렇죠? 근데 다시 여기 보면 갑자기 이 소리를 왜 하느냐? 그러면 45년도에 8월 15일 날 해방됐고 혹시 우리 민법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법 언제 생긴지 아세요? 58년도에 제정돼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럼 법적 공백이 있죠? 15년 동안. 45년 이후에는 법원이 없어? 뭐 재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법을 만들면서 그 전에 혹시 45년 전에는 무슨 민법이었을까? 일본 민법이지. 식민지 민법. 일본 민법을 적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 민법 딱 제정하면서 그렇죠? 기존에 있던 이 일본 민법이 이렇게 적용되도록 했는데 이때 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우리 민법은 이때부터 시행되는 걸로 봤을까요? 아니면 소급표를 줬을까요? 우리 민법의 국회의원들이 처음 만들 때 소급표 줬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예전에도 적용된다고 해놨어요. 그게 지금 3번에 1번이고 3번에 1번 X 별표 한 개 하시고 알아두세요. 기존에 일제시대 때 하던데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법 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가보면 본법, 민법은 본법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뭘 한다? 적용한다. 적용한다니까 소급표야, 비소급표야? 소급표죠? 소급표죠? 그렇죠? 알아두시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가보시면 대신 기득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구민법이 뭐죠? 일본 민법. 그 일본 민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이걸 뭐라 그래? 속지주의. 뭐라 그래? 속지주의.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미국인에도 민법 적용되죠? 그렇죠? 대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민법 적용하거든요. 뭐죠? 속인주의. 뭐죠? 속인주의. 그게 지금 4번이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말 들어보죠? 그렇죠? 그 다음 5번 지문.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법원성이 없다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5번은 O. 그 다음 4번 문제. 누가 내 4번 문제 실현하니까 비판하고 있대. 이런 문제 왜?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답 4번이다. 60년 1월 1일.
알아놓으세요. 60년 1월 1일. 자, 그 다음 5번 가보시면 혹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민법 다가 아니고 민법 총칙을 배우죠. 혹시 총칙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각칙. 각칙. 그 다음 칙은 론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 총론, 민법 강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총칙을 먼저 쓰고 각칙을 나중에 계속 규정하는 민법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잖아요. 법을 만들 때 항상 총칙을 먼저 넣어. 그 다음 여러 가지 각칙을 쫙 해. 그걸 어려운 말로 판택된 체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5번 가보시면 판택된식 편별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행신에 예, 옛날에 행정고시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일본, 대한민국, 스위스 다 법계가 똑같아요. 판택된 체계입니다. 대신에 프랑스는 달라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프랑스 민법전입니다. 이건 인스티치오의 체계라 그럽니다. 해설에 가보면 이건 총칙 각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 물, 법률행위 하는 식으로 쭉 내용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혹시 여러분 법에 관심이 있으세요? 법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어디 가야 돼요? 법학박 독일 가는 거죠. 맞죠? 프랑스 가면 안 되죠? 법계가 다른데. 그렇죠? 그 다음 바로 밑에 6번부터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실제로 나오는 게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1조 가보시면 법전에 가보면 1조 1조 저하고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1조 저하고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읽어보니까 민사라고 돼 있죠. 민사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 없으면 뭐에 따른다? 조리에 따른다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때 이 민은 제가 시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여러분 다 시민이시죠? 그렇죠? 로마 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로마는 노예가 있었죠. 법률 적용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그럼 시민의 이 사가 일사자인데 이게 뭐예요? 법률 관계란 말이죠. 시민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시민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그 다음 이 법률의 의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법률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들어보면 제가 이제부터 강의 헌법 강의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 법률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실질적 의미의 뭐?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꼭 법률이라는 명칭을 안 써도 돼. 그 내용이 법률이면 돼. 무슨 말이냐? 혹시 최고법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이죠. 맞죠? 헌법. 혹시 헌법은 제정권자가 누구예요? 누가 제정합니까? 누가 만들어요, 헌법? 국민이 제정권자입니다. 국민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 해보셨죠? 예전에 1987년에 있었습니다. 맞죠? 국민 투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금 우리 몇 공화국 헌법이죠? 제6공화국 헌법이죠? 왜 6공화국입니까? 87년도에 6공화국 이후로 헌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같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을 지칭할 때는 헌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지금 헌법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대신 6공화국 이후로는 뭐예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이런 식으로 지금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그다음 뭐예요? 윤석열 정부죠? 그다음 하나 빠뜨린 거 있네. 김대중 다음에 노무현 정부였죠, 맞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사람 이름 붙여서 이어졌잖아요. 맞죠? 왜? 다 같은 공화국이니까. 자, 그래서 다시 헌법은 제정권자가 국민이고요. 국민 투표해야 되고. 그다음 이 헌법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요, 되게.
87년도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다음 다시 여기 보면 이 헌법의 하위법이 뭐죠? 또 법률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법률은 뭐라고 불러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률의 형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때 이 법률과 관련해서 이건 재정권자가 누군데요? 의회, 국회의원들이 제정하잖아요. 대의민주제. 우리가 뽑은 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혹시 이 하위법이 뭐죠? 명령 규칙하는 게 있거든요. 이 명령은 누가 재정권자예요? 행정부. 혹시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 들어보죠? 그렇죠? 그 다음 규칙. 이 규칙은 대법원 규칙 말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규칙 제정권이 있어요. 대법원은 규칙 제정권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 혹시 여기 서울특별시죠? 여러분 서울특별 시민입니까? 혹시 서울특별 시민이세요? 서울특별 시민이면 서울특별시 조례 지켜야죠. 그 다음 여러분이 경기도민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안으로 들어왔으면 지켜야 돼요. 속죄주의. 맞죠? 무슨 말이냐면 조례 또 조례 하위법으로 규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조례는 누가 재정권자죠? 이거는요. 지방자치단체 의회. 그 지자체 의회이고. 그럼 서울특별시 의회겠죠? 이 규칙은요. 지자체장,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퉁 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죠? 지켜야 되잖아.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잖아.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잖아. 맞죠? 여러분이 행정소송법을 선택했다면 그걸 법규라고 합니다.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법규. 이건 법규야 법규. 어렵게 얘기하면 다 법규성이 있어.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아니 나오긴 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무슨 말이냐? 요즘 트렌드죠. 여기하고 있죠. 같은 등급이 있어요. 법률이라고 이름이 안 붙여져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외국어가 맺은 조약이 있다. 조약. 국회가 승인해가지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외국 국가하고 조약 맺었죠. 그러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헌법 6조에 있거든요. 헌법 6조에 있거든요. 그 다음 혹시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으면 법률 국회 모이는데 시간 걸리죠. 대통령이 빨리 해가지고 법률의 효과 갖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죠?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통령이 뭐예요? 긴급명령. 혹시 긴급명령 본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뭐였어요? 금융실명제. 맞죠? 그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부터 금융실명제 합니다 그랬잖아요. 맞죠? 갑자기 놀랬잖아요. 전부 다. 기억나시죠? 그때 은행 문 닫았잖아요. 맞죠? 돈 못 찾았어요. 사람들 은행 문 닫아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도대체 은행이 문을 닫아. 금융실명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게 대통령의 긴급명령. 대신에 금융실명제 법을 만들면서 폐지됐어요. 법을 만들었으니까. 대신에 이건 어떤 효력을 갖는다? 법률의 효력을 가진단 말이야. 법률의 효력. 헌법 76조. 그 다음 헌재법 47조인데 헌법재판소 어디 있어요? 요 안국동에 있죠. 여기 가보면 종로에 요 안국동에 있잖아요. 가보면 맨날 앞에 시위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렇죠? 혹시 헌재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법률 만들었는데 위헌이랍니다. 그 법률 없애버려요. 맞죠? 그 상식이잖아요. 맞죠? 헌재가 법 없애버리잖아. 맞죠? 위헌이라고. 근데 혹시 A라는 법이 있을 때 A라는 법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폐지법을 만들면 돼. 또 법률을 만들어야 돼. 그걸 폐지하겠다는 법률을. 그게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라고 헌법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떤 성격을 갖죠? 위헌 결정은 폐지법의 성격을 갖는 거죠.
법률을 없애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헌재 결정도, 헌법재판소 결정도 폐지 법률이니까 이 폐지법의 성격을 가지니까 여기하고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법률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47조야 이게 원래 찾아보면. 그럼 요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이게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 물어보거든요. 민법 법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여기가는 여기하고 동등한 효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들어가니까 법원이지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지금 법원 얘기하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말하는 거 아니죠? 장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법의 인식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1조에서 뭐 법원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행위규범, 사법부,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규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국민과 법관을 구속하는가 보네요. 예, 전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거죠. 판사들도 구속당하잖아요. 헌법에 근거해서 판결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법률의 의미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 여기 규정이 없으면 뭐 따른다 돼 있어요. 지금 관습법에 따른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관습법이 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 관습법하고 비교하는 게 있죠. 그게 법전에 106조 펴보면 106조를 펴보시면 법전 그거 말고 법전 18페이지까지 있는 거 들었잖아. 106조 제목이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죠. 106조 제목이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죠. 관습이란 말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관습이고 여기도 관습이니까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 다음 1조에 적혀 있는 건 사실인 관습이에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잖아 1조에 적혀 있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관습법 법 혹시 관습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관습은 같은 말이 관행이니까 관행이 존재하고 이게 법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관습이 이제 법이 되었구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관행과 확신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관습법이라 그래. 관습법. 그러면 이와 비교해서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있는 거죠.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있는 거죠. 그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84면 판례가 이렇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 혹시 이 확신의 주체는 국민일까요? 판사일까요? 누가 확신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일까? 법관일까? 국민이다. 국민이 확신 느껴야 된다. 아니다. 법관이다. 법관이 확신을 갖다. 맞죠? 국민입니다. 아, 판사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X입니다. 바로 시험 틀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이건 누가 주체라고요? 국민이 주체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관행과 확신이 있죠. 관습법으로 이 시점에 벌써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 관습법이 벌써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관습법이 적용됨으로써 갑이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 권리를 을이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민사소송이란 걸 하겠죠? 갑이 을한테 뭐 민사소송이란 거 하겠죠? 그럼 민사소송했을 때 나중에 판결이 났죠? 그건 관습법이었다고. 나중에 판결이 났어요. 그건 관습법이었다고. 그럼 물어봅니다. 이 판결이 났을 때부터 관습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때부터 관습법이었습니까? 이때부터 관습법이었습니다. 법관은 확인할 뿐이에요. 만약에 판결이 있어야지 관습법이라 그러면 그건 확신을 법관이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판결은 관습법을 확인할 뿐이에요. 소급합니다. 뭐 한다고요? 소급한다. 확신이 있는 대로 소급해서 관습법이었다. 처음부터.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 창설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말 써볼까요? 법원은 국가죠. 같은 말이. 법원 국가, 대한민국 국가 아니에요? 대법원 국가잖아. 국가. 같은 말이. 국가 승인설 아닙니다. 법적 확신설이지. 아까 법관할 때 손 드셨잖아요. 국가 승인설 찬성하고 계신 거예요. 국가 승인설 아니라고요. 국가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국민의 법적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관습법을 확인하는 효력밖에 없어요. 창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됐죠? 자, 그래서 문제 내볼까요? 제가 객관식 문제.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된다. OX. X지. 판결을 확인한 거라 그랬잖아요. 무슨 창설을 해. 이때부터 관습법이 있었던 거라니까. 원래부터.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렇죠? 우리 시험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했던 거 제가. 그 다음 살짝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그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제 전공인 민사소송에서 이 법적 취급이 좀 다른데 소송할 때 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법은 법관이 제일 잘 알아야죠. 대한민국에서 법률 제일 잘 알아야지 판결을 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갑이나 을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항상 관습법이라고 조사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관습법이라고 조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이나 을은 주장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만 법관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판사들의 좀 안 좋은 점이 뭐죠? 실무에서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유가 좀 전 문과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과생이 별로 없어. 무슨 말이냐? 전문적 영역 들어가면 판사들 몰라. 자기들도. 문과라니까 진짜 다 무슨 법대 나가지고 다 법대생들이라니까 7, 80%가 전부 다. 솔직히 저도 법대생이지만 죄송한데 법대생 되게 무식하거든요. 법밖에 몰라요 진짜로. 다른 거 잘 모른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다른 게 오면 이 뭐야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관습법인데 법관이 모를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주장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 나는 뭐예요? 주장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게 관습법이라고 주장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다음 제가 전공이 민소라 그랬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용어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항변사항이라 그래요. 민사소송법에서 뭐라 그런다? 항변사항.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면. 어려운 말로. 그러면 관습법은 민사소송에서 취급이 원칙은 뭐예요? 직권조사항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항변사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반대로 가봅시다.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행만 존재하니까 이건 사실이 관습이다 아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누가 주장 증명해야 될 것 같아? 당사자가 해야지. 법이 아닌데 당사자가 해야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게 맞지. 이게 원칙이지 이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상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 붙였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좋아하는 판례라고. 우리 시행체가 좋아하는 판례야. 무슨 말이냐면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판례가 있거든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이상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예외적인 판례거든. 그러면 잘 보시면 원칙과 예외가 서로 반대죠? 원칙과 예외가 서로 반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객관식 풀어보면 이 원칙 예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 예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X지. 원칙은 항변사항이라 그랬잖아. 당사자가 주장 증명에 대한 항변사항이라고. 맞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읊었던 판례,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옵니까 X입니까? 그것도 오지. 객관식은 특징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케바케죠. 풀 때. 거기서 가장 아닌 걸 찾아내는 거죠. 그 5가지 지면 중에서 가장 맞는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다시 이제 법률에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따른다 그랬는데 퀴즈. 그럼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보충적이죠. 순서가. 성문법이 없으면 불문법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설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설 판례입니다. 뭐에 대해서 보충적이다? 이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이라고요.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 적용 안 돼요. 그 다음 만약에 법률이 뻔히 있는데 어떤 관습법이 이 법률에 어긋나요. 그럼 그건 관습법이 아닌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 법률에 어긋나니까. 그렇죠? 혹시 헌법 11조가 뭐죠? 아세요? 평등의 원칙입니다. 성별 이런 거로 차별하면 안 돼. 그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이거든요. 혹시 종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중? 종중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중은 공동선서 제사 봉양을 목적으로 성년 이상의 남자만으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단체라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정의했고 그게 일종의 관습법이었어요. 근데 아까 정의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자 어디 갔어요? 여자는 왜 종중원이 될 수 없어? 헌법 11조에 반하잖아. 헌법 11조에 반하잖아. 그런 관습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남자 또는 여자죠. 여자 또는 남자죠. 대신 판례 안 바뀐 거 성년 이상 돼야 되죠.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어요. 판례가 바뀐 것은 남자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남자 또는 여자, 여자 또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용인 이씨 사건이죠. 용인 이씨 종중 사건이잖아요. 그죠? 용인 이씨 종중이 땅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이 수용이 됐어요. 그 수용 보상금이 떨어졌는데 남자들끼리만 나눠 가진 거지. 그럼 여성들이 보니까 우리는 왜 안 주는데요? 물어보니까 아 당신들은 종중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왜 아닌가요? 대법원 가서 따지래. 판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소송했잖아요. 이겼죠? 소송에서 이겼잖아. 맞죠? 그 다음 다시 여기 보면 이제 조리. 혹시 조리가 뭡니까 이게? 물 뜨는 조리? 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뭐라고 그래? 조리라고 해. 그 다음 사실 이건 정의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야. 여러분이 판사죠. 법률도 없어요. 관습법도 없어요. 그럼 판결 못합니까? 해야 돼요. 헌법 27조 재판 청구 때문에 판사는 재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판결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뭐에 근거해서? 조리에 근거해서 하시라고요. 제가 객관식 문제 내볼게요. 조리는 법원이다. OX. 오. 왜 오죠? 1조에 적혀 있으니까. 1조에 적혀 있잖아요. 그 강력한 근거지 뭐. 1조가 제목이 법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혹시 1조에 안 적혀 있는 게 뭐죠? 대법원 판례요. 판례는 법원이다. OX. X지? 왜? 1조에 안 적혀 있잖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1조에 반해가지고 판결했어요.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위법하지? 법원성에 반해서 판결했는데. 그렇죠? 그럼 퀴즈. 대법원 판례에 반해서 1심 판사가 판결했어요. 위법해요? 적법해요? 적법하지? 판례는 1조에 법원에 안 들어가니까. 판례는 1조에 법원에 안 들어가니까. 대법원 판례에 반해서 판결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 판례는 아까 그러면 제가 뭐는 없다 그랬어요? 법원성 없다 그랬죠? 1조에 안 적혀 있으니까 법원성 안 지켜도 돼. 대법원 판례. 그렇죠?
근데 대신에 여기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기존 대법 판례 받으면 소송하면 승소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갑이 을한테 소송을 했는데 패소당한 거야. 패소. 갑이 대법 판례 반해서 이 판례 제가 아까 적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대신에 갑은 가만 안 있겠죠? 항소하겠죠? 갑은 불복하겠죠? 항소하겠죠? 근데 항소가 또 기각됐어요. 갑이 또 졌어. 왜? 항소심 판사는 1심 판사 말이 맞대. 대법원 판례 잘못된 것 같대. 자기들 보기에는. 그럼 갑이 열받으니까 또 서초동에 대법원 가겠죠? 2호선 타고 대법원 가지 않겠습니까? 서초역에? 대법원이잖아 그게. 그렇죠? 그러면 상고심에 갔는데 상고심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맞는 건데? 나 판례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파기환송. 이 원심 판결을 뭐 파기하고 환송. 잘못됐다. 다시 심리해. 이런 건방진 하면서 이렇게 환송했잖아. 맞죠? 그럼 퀴즈. 이 항소심의 판사들은 누구 말 따라야 돼요? 대법원 말 따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핑퐁이 될 건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맞죠? 혹시 따라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속력. 당해 사건에서 기속력은 있어요. 대법원 말 들어줘야 돼요. 이 사건 한해서는. 그렇지 않다면 신급제도가 무의미해지니까. 상급심 법원 말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급심. 그렇죠? 이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그럼 문장 쓰면 이렇게 되죠. 우리 시험 나왔던 거.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은 없으나 당해 사건에서 기속력은 있다. OX. O.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전제해서 이제 4페이지 해가지고 6번부터 쫙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지 마세요. 놔둬요.